역시 김학수 어학원. 자, 오늘 여러분과 수업은 Are you ready 수업입니다. 여러분 준비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신 수능 문제인데 오늘 준비하는 건 이제 수능 포인트의 문제를 가지고 내신 고난도의 문제, 개수 문제 준비하는 거거든요. 개수 문제가 뭐죠? 다음 중 문법적으로 올바른 걸 다 고르시오. 또 올바른 걸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이제 개수 문제라고 그래요. 문법 개수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고. 왜냐면 자, 다음 중 올바른 걸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한 문제 푸는 건데 보기가 5개 나오기도 하고 많이 나오는 데는 8개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각이 한 문제잖아. 각각 틀린 걸 다 찾아내야 되니까. 한 문제인데 8문제를 풀어야지 한 문제를 맞추는 거야. 배점을 굉장히 많이 줘요. 3점, 4점, 5점까지 줘요. 그러니까 이거 날리면 거의 1등급이 날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개수 문제가 여러분의 등급을 바꾸는 문제들이거든요. 그 문제들 중에서 오늘은 좀 어려운 문제들만 여기에서 뽑아낸 문제는 다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기출문제이거나 수능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법 문제인데 거기에서는 대부분 밑줄 긋고 틀린 걸 고르시오. 아니면 2개 중에 하나 놓고 틀린 걸 고르시오인데 내신에서는 문장을 통으로 주고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고 이게 가장 고난도 킬러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신 강화형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뭐죠? 시작. 알루미늄은 뭐하다? 이걸 빛이다. 그럼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알루미늄 빛이야. 왜? 비쳤어? 무게에서 뭐하다? 가볍다. 이 가벼운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at the same time 뭐죠? 동시에 유별나게, 여러분 여기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유별나게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틀린 게 지금 없잖아. 근데 해석이 틀렸어. 그래.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해석을. 그리고 해석을 기반으로 이해를 하고 이 이해하는 것에다가 문법적 이론을 추가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거야. 이건 옳고 이건 틀린 거야.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1차 해석부터가 틀어진 경우가 대다수야. 그러니까 2, 3단계는 당연히 틀어지죠. 그래, 안 그래요? 첫 번째가 틀렸는데 뭐 2, 3번째가 올바를 방법이 없잖아요. 다 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자기가 틀리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아. 나는 문법이 약해서. 문법이 약한 게 아니라니까? 꼼꼼하게 해석하거나 제대로 된 학습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틀리는 거라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강하다자, 이런 해석, 강하다라는 해석이 안 나와. 스트렝스는 강하다 그러면 스트롱이 돼야 돼. 그쵸? 스트렝스는 힘이야, 힘. 그럼 해석해봐. 알루미늄 가볍다, 무게에 있어서. 그리고 동시에 유별나게 힘이다. 이상하잖아. 유별나게 강하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뼈대만 좀 추려볼게요. 그러면 알루미늄은 가볍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거야, 이런 건. 그리고 이것도 죽여, 부사니까. 가볍다. 그리고 뭐하다?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병렬관계 문제죠. 형용사니까 얘도 형용사 써야 되겠죠. 이거 병렬관계 배웠잖아. 병렬관계라는 건 뭐라고 했죠? and나 but이나 or로 연결되는데 명사가 오면 명사, 형용사가 오면 형용사, 부사가 오면 부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병렬관계를 맞춰주는 거. 이것을 패러럴리즘, 병렬관계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꼼꼼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안 꼼꼼해. 그냥 의역을 해서 부드럽게 의역을 해서 아름답게 끝내버려, 해석을. 해석이 아름다우니까 문법적 에러가 안 찾아져.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1단계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뭐야? 테스트에 강한 영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시험에 강한 영어가 돼야지 그냥 말 많이 하고 짓거리고 농담하고 이런 영어 갖고 대학 갈 수 없잖아. 그쵸? 네. 자,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내신 기본 문제인데 고난도 기본 문제예요. 고난도에서도 기본과 또 고난도로 나누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해석하면 뭐 했어요? 움직였다, 이동했다. 만약에 was moved면 이동되어졌다는 경우가 되겠죠. 자동사로 쓰인 거죠. 모든 사람이 이동했다, 새로운 게이트로. 그들이 다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 이것도 지금 해석을 선생님이 굉장히 잘 해버렸죠. 예? 해석을 잘 해버렸단 말이야. 아주 잘. very good.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게이트로 움직였다. 그들이 다시 움직여야 되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으니까 부드럽게 보이지만 이 문제는 좀 뭔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냐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콤마는 왜 쓴 거지? 라는 생각이 나와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움직였다. 콤마가 없으면 결과적
김학수 어학원. grew up to be a scientist 이렇게 되죠? 그는 자라서 과학자가 되었다잖아. 여기다 콤마를 쓰진 않잖아. 결과적용법에서.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 포인트를 모르면 틀려요. 이 결과적용법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순접과 역접으로 있어요. 순접이 나올 때는 이렇게 콤마를 안 써요. 그냥 써요. 그는 자라서 과학자가 되었다. 뭐뭐 해서 뭐뭐 하다는 용법 배웠죠? 결과용법, 부사적용법. 그런데 only to 부정사도 뜻이 두 가지거든요. 이게 봐봐. He came here. He came here. 그럼 무슨 얘기죠? 그는 여기에 왔다. only to see you. 그럼 무슨 얘기죠? 그렇죠. 단지 너를 보기 위해서 그는 여기에 왔다가 되죠? 그럼 여기 only to 부정사는 목적이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에 콤마가 있어. 그리고 only to를 쓰게 되면 순접이 아닌 역접의 결과가 돼요. 역접. 역접의 결과는 뭐죠? 그러나 뭐뭐 하다. 시작. 그럼 여기 뭐 돼요? 그는 여기에 왔다. 그러나 너를 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only not to 이런 얘기고 not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된 거야. 요거 해석을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only를 넣어줄게요. 그럼 한번 해석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은 움직였다. 새로운 문으로. 그러니까 이 문이 닫혔으니까 새로운 문으로 간 거야. 그러나 그러나 found 알게 되었다. 그들이 다시 이동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열받았겠죠. 그러니까 문맥이 나오죠. 그러니까 only to 부정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답을 풀라고 그러면 풀려요, 안 풀려요? 이거는 이제 문법적 이론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울 때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결과용법 요거만 배워서 그래. 결과용법은 뭐뭐 해서 뭐뭐 하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뭐뭐 하다도 결과잖아. 맞아요? 그는 서울에 갔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러나 뭐뭐 하다. 그래서 두 개가 뭐뭐 하다니까 결과는 맞지만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까 순접. 그러나 뭐뭐 했다니까 역접.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는 용법이 두 가지다라는 걸 문법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만 배우고 이쪽을 안 배우다 보니까 이 부분을 출제한단 말이야.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또는 공인영어 시험에서. 그럼 이 부분을 못 풀죠. 자기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면 풀 방법이 없죠. 당연히. 근데 이런 이론을 많이 배워놓은 문제를 딱 보면 패턴이 딱 보이니까 바로 풀겠죠. 수학도 여러분 문제지를 받았어. 그럼 느낌이 오잖아. 이거 내가 봤던 거다. 그럼 바로 풀죠. 근데 봤는데 이런 조합을 본 적이 없는데 이거 공식을 못 써야 되고 문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그건 오답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못 푼단 말이야. 영어도 마찬가지야. 딱 보면 패턴이 드러나야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된 거죠. 김학수 어학원.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보이고 지식보다는 지혜를. 그래서 김학수 어학원에 보내려 합니다. 영어 교육의 진수 김학수 어학원.